밤 11시.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카페는 마치 다른 세계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박선영, 이 작은 카페의 사장입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이곳을 열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이혼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 이정우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리다니. 평소 같았으면 내일 메뉴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 그날 밤은 뭔가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갈 때도, 카페에서 일할 때도 계속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라고요. 하지만 어제는 정말 확실히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저를 따라오는 걸.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카페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문에 영업 중이라고 써 있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오는 손님은 거의 없거든요. 아직 장사하죠? 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가능하면 조용한 자리로 주세요. 처음엔 그냥 늦은 시간에 온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커피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밖에 차가 한 대 더 있었거든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동료인가 싶어서 물어볼까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박선영 씨 맞죠? 전 남편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심지어 전 남편까지 언급하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전부터 느꼈던 그 시선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걸. 죄송한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제 전 남편을요? 아,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민호라고 해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영 씨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서요. 사건이라니요? 무슨 사건 말씀이세요? 전 남편분이 최근에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사고라고요?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저는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왜 갑자기 전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카페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한 거죠?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혼했는데요. 그게 선영 씨가 아직 생명보험금 수혜자로 되어 있어서요. 생명보험금 수혜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혼할 때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서로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보험도 당연히 바꿨을 거고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큰 편이에요. 2억 원 정도. 2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보험회사 직원이라면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고 현장이 좀 이상했어요. CCTV에는 다른 차와 충돌한 것으로 나오는데 브레이크 자국이나 충돌 흔적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당한 거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왜 이 사람이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걸까요? 실례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 그러시죠? 확인이 하고 싶어서요. 보험회사에서 왔다면 신분증이나 명함 정도는 먼저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늦은 시간에 카페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의뢰인이 있어서 조사하고 있어요. 의뢰인이요? 누가 의뢰했는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립탐정이라고요? 그럼 누군가 저를 조사하라고 의뢰한 거네요. 혹시 정우 씨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험이라니요? 선영 씨의 전 남편 이정우 씨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니라는 뜻인가요? 누군가 일부러 그 사람을 해친 거라는 건가요? 하지만 왜? 정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정우 씨에게는 선영 씨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좀 특별해요. 김유진이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다른 남자친구들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남자친구들도 사고를 당했다고요? 그럼 설마.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연히 몇 번씩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3명이에요. 모두 교통사고였고 생명보험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 여자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요? 그럼 정우 씨도 그 여자의 희생자라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왜 조사 대상이 된 거죠? 저는 이미 이혼했는데. 김유진이 선영 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우 씨가 숨겼거든요. 숨겼다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영 씨가 보험금 수혜자로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가 저를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뜻인가요? 2억 원의 보험금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런 돈에 관심 없는데.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난 사이인데. 그래서 절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선영 씨를 보호하려고 왔어요. 보호요? 김유진이 선영 씨를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요. 오늘 밤에 저를 제거하려고 한다고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며칠 전부터 느꼈던 그 시선이 혹시 그 여자였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김유진을 며칠째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선영 씨의 카페 앞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밖에 있을걸요.
지금 밖에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선영 씨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거죠. 그럼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그리고 경찰도 미리 연락해 놨어요. 신호만 보내면 즉시 출동할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경찰에 바로 신호가 가요. 그리고 이것도 가지세요. 정말로 해야 하는 걸까요? 무서웠지만 이대로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도 해쳤다면 저라도 막아야 하겠죠. 알겠어요. 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나갈게요. 김유진이 들어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서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 씨가 카페를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실내가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편안했던 이 공간이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직 열려 있나요? 네, 뭘 드릴까요?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그리고 혹시 박선영 씨 맞나요? 바로 이 여자였어요. 제 이름을 아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김유진이 맞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는데 이 여자가 정말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정우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전 부인 이야기를요. 아, 정우 씨가 만나고 있다는. 네, 김유진이에요. 정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역시 김유진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정우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뭔가요? 정우가 아직도 선영 씨를 보험금 수혜자로 해놨더라고요. 이혼했는데도 말이에요. 역시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여자의 목적이 뭔지 이제 확실해졌네요. 2억 원의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려고 저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전혀 몰랐는데요. 혹시 그거 포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와 저는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저는 그런 돈에 관심 없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면 왜 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우가 깨어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요? 선영 씨와 저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아서요. 아직도 선영 씨를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이 뭔지. 보험금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질투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는 다를 거예요. 선영 씨가 이렇게 예쁘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무서웠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죽이려는 살인자의 눈빛이었어요.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정우가 깨어나기 전에 멀리 가주세요. 멀리요? 서울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주세요. 그럼 정우도 선영 씨를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멀리 가라고요? 제가 왜 제 고향을 떠나야 하죠? 이 카페도 제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였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터전이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이라고요? 그 말을 하는 유진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벗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박선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정우를 사고로 만든 것도 저예요. 역시 그랬구나. 정우의 사고가 정말 이 여자가 낸 거였어요. 그럼 민호 씨의 말이 맞았던 거네요. 뭐라고요? 놀랐어요. 하지만 정우가 계속 선영 씨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네요. 미쳤다고요? 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영 씨가 계속 방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여자 정말 미쳤어요.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영 씨도 정우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잠깐만요.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누가 믿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때 기억났어요. 민호 씨가 준 녹음 장치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대화가 다 녹음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그리고 이미 주변은 내가 다 확인했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민호 탐정은 어디 갔죠? 아,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처리했어요. 민호 씨를 처리했다고요? 설마 죽였다는 뜻인가요? 궁금하면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세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 씨도 당했다면 저 혼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여줄게. 안 돼. 저는 재빨리 카운터 뒤로 피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준 비상 신호기를 눌렀죠. 하지만 민호 씨가 당했다면 경찰이 올까요? 도망가지 말지. 어차피 이 건물에서 나갈 수 없어. 출입구를 다 막아놨거든. 그리고 가스 밸브도 열어놨고. 당신 정말 미쳤어. 조용히 해. 이미 늦었어.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뒤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김유진, 손들어. 민호 씨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함께 왔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처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민호 씨가 일부러 당한 척한 거였구나. 유진을 안심시키려고 말이에요. 김유진,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증거 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모든 대화는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CCTV도 설치해뒀고. 정말로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네요. 민호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우는 내 거야. 정우는 네 소유물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했던 거고. 유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선영 씨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요. 그런데 정우 씨는 어떻게 됐나요? 의식을 되찾았어요. 지금 회복 중이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영 씨, 정우 씨가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저를요? 왜요? 사과하고 싶어 해요. 자신 때문에 선영 씨가 위험에 처했었다고요. 사과라. 사실 저도 정우 씨와 제대로 된 이별 인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상처받아서 그냥 피하기만 했었어요. 만날게요. 하지만 병원에서요. 좋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만난 그 사람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선영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유진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너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야. 그 사람도 유진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았어요. 질투심이 강한 여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혼할 때 내가 한 말들. 정말 미안해. 나도 많이 혼란스러웠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사람의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3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를 끝냈어요. 사건이 끝난 후 카페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뉴스에 나온 덕분인지 유명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 어서 오세요,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온 것은 선영 씨에게 제안할 게 있어서입니다. 뭔가요? 저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이라니요? 탐정 일 말이에요. 선영 씨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 일이라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죠?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시고 저녁이나 주말에만 같이 일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카페 사장이자 파트타임 탐정으로 말이에요. 첫 번째 의뢰는 실종된 고양이를 찾는 일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건 의뢰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다행입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음 사건은 좀 복잡한데 선영 씨. 사기 사건인데. 괜찮아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영 씨 같은 파트너가 있어서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할 때는 진지하지만 평상시에는 유머도 있고 배려심도 많았거든요. 저도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3년 전 이혼할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김유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정우는 완전히 회복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